되게 그러니까 이 영입이 난 되게 잘못된 영입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얘는 빅팀에서만 뛰어봤어. 수비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팀에서 뛰어봤어. 그쵸. 얘는 항상 공격할 때 자기가 째깐째깐 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얘가 막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하는 장면을 난 미넨에서 이번 시즌 본 적이 없어. 근데 콤파니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 그런 거 안 하지. 무슨 자기가 무슨 막 고참된 것 마냥 약간 리로이 자네를 약간 따라하는 것 축구하지. 얘가 과연 이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축구에 어떤 매력이 있냐라는 거야. 이번 시즌 리그에서 8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경기를 너무 못 뛰었고 심지어 어시스트 하나 했고 경기 풀타임 뛴 기록도 없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부상도 좀 있었고, 그리고 렌에서 데뷔를 했는데 렌에서도 10경기 정도 뛰다가 이적으로 왔습니다 성인팀에서는. 그래서 어릴 때 이 선수를 긴급하게 미넨이 재능을 보고 영입을 한 거죠. 이번 시즌 근데 진짜 못 뛰었어요. 챔스에서도 3경기, 포칼에서도 3경기 뛰었는데 골이랑 어시스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적을 잘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적이 되게 웃기죠. 왜요? 일단 랩이랑 미팅을 했죠. 랩이랑 미팅을 했는데 난 토트넘의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든다. 토트넘의 프로젝트는 앰비셔스하지 못하다, 크지 못하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대화를 시작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대화를 시작하고 맨유랑 퍼스널 텀 개인적인 합의는 완료를 했어. 근데 갑자기 미넨이 맨유는 안 보낸다. 구단과 구단의 협약이 지금 제대로 안 됐죠. 협상이. 맨유는 원했지만 미넨이 이제 안 보낸다. 이적료가 안 맞았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갑자기 텔이 토트넘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이 구단의 비전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이 팀에 와서 계약을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이제. 나는 이게 무조건 이거는 병신 같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애초에 회장을 만나서 나는 이 팀의 비전이 별로다. 그러니까 너가 나랑 같이 일하자 해서 한 거야. 내가 널 만났을 때 너한테 근데 회사의 비전이 거지 같은데 제가 여기서 왜 일합니까? 이러고 맨유 간 거야, 다른 직장. 근데 거기서 결국 안 된 거야. 다시 너 찾아가가 생각해보니까 그 비전이 너무 괜찮은 것 같다.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어긋났잖아. 근데 이거는 텔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계약이고 텔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데 구단 이거를 받은 토트넘도 난 이게 병신 같다는 거지. 이게. 그냥 딱 그 수준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레비라는 회장,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약할 때 회장이 직접 날아가면 계약 성사가 돼야 되는데 회장 앞에 면전에 대고 뭐 나는 토트넘 안 간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토트넘에서도 몇 발 물러섰죠. 본인이 원하면은 6개월 뒤에 4개월 뒤에 6월에 이제 완전 이적할 수 있다. 그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도 된다라는 조항까지 넣어주면서 거의 뭐 발목 잡듯이 텔을 잡았고, 텔은 솔직히 아쉬울 게 없죠. 나 어차피 미넨에서 경기 못 뛰어. 여기 가서 몸 좀 풀다가 경기 뛰고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좀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돼, 미넨으로. 그러니까 호구 계약을 한 거죠. 근데 뭐 아쉬운 건 토트넘이니까, 회사가 아쉬운 거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된다 이런 마인드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포스테코글루 입장에서, 감독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선수의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부상자가 많으니까, 테리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얘는 미넨에서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니까, 빅클럽 선수니까 그 얘라도 데려오면 뭐 무어 쓰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데려온 거지. 근데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이 뭐야? 내 말 잘 들어야 되고 내 철학을 지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축구에 무조건 100% 신뢰를 해야 되는 선수를 사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런 걸 계속 추구하니까 메디슨도 막 안 뜯길 때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나이든 선수들이랑도 좀 트러블이 없잖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포스텍이 전화를 해서 뭐 설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 그거 자체가 참 너무 앞뒤가 다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포스텍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이적 시장 기간은 끝나가고 있고 분명히 포스텍이 내부에서 누구를 영입해달라고 영입 리스트도 올렸을 수도 있어요. 나 이런 선수 좋아한다, 얘 영입해달라. 근데 구단에서는 이것저것 검토해서 다 퇴짜 나왔을 거고, 그럼 포스텍 입장에서는 구단에서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토트넘이 구질구질한 팀인지를 보여준. 정말 이적 시장에 이번에 이게 막 토트넘이 결국 뭐 걔 누구야, 단소 영입했지. 그다음에 뭐 어쨌든 간에 테를 임대로 데려왔지. 그러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토트넘이 잘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적 시장을 잘 보냈다라는 건 애초에 자기들이 플랜을 가지고 있었
있었던 선수라든가 자기들이 뭔가 이 선수가 아니면 안 되라는 선수들을 데려온 느낌이라기보단 결국엔 반더벤 계속 아프고 드라고신 마탱이 가고 이러니까 아 이거 좆됐다, 이거 발등에 이제 불 떨어졌다,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러다 진짜 강등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냥 그 충동적인 것 때문에 난 영입을 했다고 봐. 그 와중에 마켓에서 가장 괜찮은 애 데려온 거야. 그쵸.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게이 같은 애를 데려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애초에 밸류가 있는 선수고 값어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토트넘이 되게 이적 체계가 확실하구나, 토트넘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진짜 이런 리빌딩을 하려고 한다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또 아 급해. 당장 아 힘들어, 아 이거 큰일 났어, 돈은 야, 많이 못 써. 누구라도 데려와, 이런 식의 영입이야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수들이 와서 잘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그냥 이 팀의 그냥 현실을 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적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테리 와서 막 잘됐다, 단소가 와서 잘됐다 이런 느낌보단 야 참 이 구단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진짜 멋없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파라티치도 있고 심지어 뭐 선수 영입 부서에 지금 한 명이 더 영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움직여도 영입이 쉽지 않은 거 보면은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의 밸류가 유럽 시장에서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디사시 같은 애들 보세요. 뭐 영입 된다 했는데 마지막에 아스톤빌라로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디사시 정도 급 되는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 오케이, 나 토트넘 가겠다, 뭐 이렇게 그냥 흔쾌히 수락하고 왔으면은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밸류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이 여기저기 찔러봐도 솔직히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 풀 자체가 이번 시즌 어쨌든 챔스 못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또 내년에 챔스 못 나가는 팀에 S급 선수들을 쉽게 못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도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힘들고 컵대회 우승한다고 해도 컨퍼런스 나가잖아요. 그럼 컨퍼런스 나가는 팀에 어떤 자기보다 상위 구단에 있는 팀에 있는 선수가 여러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너무 매력이 없는 난 이적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 뭐 두 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너무 야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 잘 보냈다 이런 느낌보단 난 그냥 아 진짜 이 구단 너무하다. 근데 자기를 거절하고 그 구단의 비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회장 앞에서 면전에서 대고 얘기한 친구를 어떻게 다시 데려오냐. 그게 선수들도 그걸 다 들었을 거고 코칭 스태프도 그걸 다 들었을 거고 심지어 미키 모은가 마이키 모은가 걔네들도 그걸 다 들었을 텐데 테리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테리 막 I'm from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잡히냐고 이게 규율이. 근데 얘는 열심히 만약에 안 하고 그리고 감독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크게 뭐라 보칠 수가 없어요. 왜? 4개월 뒤에 그냥 나 이 팀 역 같았다, 퍼킹이었다, 나 다시 미넨 갈 거다 하는 순간 돈만 날리는 거예요. 연봉 대줘야 되죠. 돈 날리죠. 선수 유니폼 입혀줬죠. 그러니까 솔직히 텔은 어쨌든 뭐 자기도 프로라면은 이 팀에 와서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몸을 끌어올려가지고 콤파니 아래에서 다시 뛰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만약에 감독이랑 안 맞고 그 다음에 구단이랑 뭔가 안 맞는다 하면은 이 사람도 텔도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약간 해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애초에 나는 좋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좋은 선수였으면 미넨에서 토트넘은 안 왔죠. 그러니까 미넨에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나이도 어리고 네. 그래서 뭐 임대로 왔으니까 좋은 선수일 수는 있지만 이 친구가 미넨에서 뛰는 걸 보면 일단 얘는 되게 그러니까 이 영입이 난 되게 잘못된 영입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얘는 빅팀에서만 뛰어봤어. 수비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팀에서 뛰어봤어. 그쵸. 얘는 항상 공격할 때 자기가 째깐째깐 되는 걸 되게 좋아하지. 네. 얘가 막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하는 장면을 난 미넨에서 이번 시즌 본 적이 없어. 근데 콤파니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 그런 거 안 하지. 무슨 자기가 무슨 막 나이 고참된 것 마냥 약간 리로이 자네를 약간 따라하는 것 축구하지? 얘가 과연 이 포스테코글루가 추구하는 축구에 어떤 매력이 있냐라는 거야.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 영입이 좋은 영입이냐? 물론 이름값은 있지. 네. 좋은 구단에서 온 거 맞지. 근데 이 친구가 이번 시즌 보여줬던 경기력 토대로 하는 행동들을 토대로 봤을 때 토트넘이 하는 그런 무지성 압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나갔다가 내려왔다가 공격도 하고 수비 전환 바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과연 이 친구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난 분명히 이거는 잡음이 나온다. 못 따라갈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럼 차라리 무어 같은 선수 열심히 하는 선수한테 난 무어 키우는 게 낫다 봐. 더 기회를 주면서 어차피 강등은 안 당해 토트넘. 어차피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이나 이런 게 없고 건재하다는 기준 하에 텔이 왼쪽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는 못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원톱으로도 지금 쉽지 않은 게 솔랑케 복귀하게 되고 히샬리송 지금 살아나고 있고 이 선수가 영입이 돼서 뛸 수 있는 자리는 뭐 존슨이나 경쟁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공미 뛰겠지 공미. 공미 텔. 공미 쓰려는 거겠지.
거지. 예, 셉셉이를 오른쪽에 빼고 얘를 공미에 쓰든 얘를 왼쪽에 놓고 손흥민을 공미에 쓰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영입을 했겠지만 그냥 나는 이 선수가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다 이런 걸 평가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맨유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던 애, 토트넘 애초에 거절했던 애를 다시 그냥 얘가 갈 데 없어지니까 데려왔다라는 그런 이 절차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쉐 같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아쉽습니다. 토트넘 거절한다고 나쁜 선수 만드는 건 나쁜 거지. 내가 만약에 포스테코글루였다? 나는 레비한테 화냈을 것 같아. 뭐라고 화내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장님 뭐 하세요? 근데 그건 이제 감독으로서 선 넘는 행위죠. 왜 선이 넘어? 사장님 저는 이런 선수 원치 않는다. 사장님이 직접 찾아갔는데 사장님 비전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철학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했던 선수 아닙니까? 이 선수가 우리 팀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사장님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선수가 부족해도 사장님 내가 이러다가 경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무어 쓰겠다. 이런 기조를 나는 포스텍이 보여줬어야지. 이걸 전화 때려가 Hey Matthias Theo, how you doing bro? You good huh? You come to Tottenham, I'll make you good.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회장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포스테코글루까지 넘어가게 되고 포스텍이 직접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보면은 이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그럼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포스텍이 잘 썼던 선수도 있잖아요. 셀틱에서 일본 선수라도 좋으니까 그냥 대가리 받고 뛰는 그 빡빡이 형님, 마에다 이런 애들이라도 그냥 데려와서 무어 자리처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제가 일본 선수를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이 선수 연봉이 여러분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비쌀 텐데 텔 정도면은 뭐 후루아씨 그다음에 마에다 이런 애들은 솔직히 포스텍 축구 안에서 뛰어본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이런 구단에 들어와서 뛰게 해주면은 셀틱에만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텔만 폼 올려주고 토트넘 가라앉을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텔이 폼이 살아나면은 토트넘한테도 좋은 거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구단 선수가 잘해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케인의 설득이 통했다. 토트넘 안 가요 외친 공격수 이제는 손흥민의 새 동료가 되었다 하면서 토트넘은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마티아스 텔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임대일을 확정했고 이어 텔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이번 시즌 종료까지 팀에서 활약을 하며 여름에는 완전 이적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는 등번호 11번을 부여받을 것이다 라고 전했고 디애틀레틱은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텔의 임대 이적은 단순히 임대 형태로 5,5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조항은 의무 발동이 아니며 토트넘이 원할 경우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케인이 설득을 왜 했겠어요. 얘랑 뛰기 싫은 거예요. 그때 야 내가 토트넘에 있었는데 너같이 어린 친구들은 가서 뛰기 되게 좋은 곳이야. 가서 경험 좀 쌓아. 너 아직 부족하잖아. 여기서 게임도 못 뛸 바에는 그런 팀 가서 경쟁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게 형 생각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해줬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얘가 왼쪽 윙 뛰면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케인가 선배로서 구단 선배로서 그냥 조언을 좀 해준 것 같아요. 뭐 넌 여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내 득점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너 어리잖아. 가고 싶으면 가고 남고 싶으면 남아라. 별로 그냥 안중에 없는 선수일 거예요, 해리케인한테는. 그러면서 마티아스 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김코치가 얘기했던 것들이죠. 8경기 뛰었고 어시스트 1개 이렇게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활약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콤파니 감독 아래서 이제 기회를 못 받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랑 포칼컵에서도 3경기를 뛰었는데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아스널, 맨유, 첼시 등 다양한 구단에서 관심을 가졌던 선수이며 아직 10대 나이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정책에 어울리는 영입인 동시에 본인의 임대 이후 이적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일단 아스널이 얘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 짜증났었고 아스널 팬으로서 근데 가질만은 하죠. 아니야 얘 진짜 재능을 봤을 때 얘 옛날에 그 앙리 팀에서 프랑스 21시에서 뛰는 것도 그 경기 때 보면 진짜 개못해 얘 안 돼 얘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얘는 진짜 근데 나이 어리고 피지컬 좋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어린데 그런 팀에서 뛰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잘해 보인 거지 얘가 그 간절함을 나는 보지 못했어 얘가 나는 기술은 좋아 근데 얘가 나는 미넨에서 뛰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공 뺏기면은 어떻게든 공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고 이빨 깎여 물고 막 무어가고 못하는 열심히 뛰잖아요. 여러분 경기장 들어가면은 그런 느낌이 있기보다는 그러니까 헝그리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얘가 공을 잡으면 무어보다는 매력적이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그거는 뭐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진짜 얘가 공을 잡았을 때 당연히 좀 더 폭발성이 있고 또 드리블을 좀 할 줄 알죠. 그건 아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전 거기서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성격
성격이 있는 스타일인가 봐요. 저는 그냥 애초에 회장이 날아갔는데 거절했던 순간부터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문도호님이 지도자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거는 포스텍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프라이드가 있는 이 구단에 애초에 오기 싫어했던 선수를 굳이 이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감독인 내가 이 선수를 설득까지 해가면서 내 입맛에 맞냐 했을 때 솔직히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를 쓸 수 있는데 얘가 뭐라고 얘한테 내가 굳이 뭘 얽매여가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나 싫다고 날 까고 갔어. 근데 난 돈을 잘 벌고 잘 성공했어. 근데 이 여자친구를 위해서 어떻게든 다시 연락을 잡고 막 이러는 거야. 구태여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찌질하게 잡는다 해야 되나? 레비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포스텍 입장에서는 이게 솔직히 위에서 시키니까 전화를 안 할 수도 없고 구단에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겨울 선물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텍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얘라도 안 해주면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공격 쪽에는. 그냥 그게 나요.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 네. 오마카세 딱 데려가는 거죠. 오마카세 데려가가지고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코스 시켜주고 와인도 딱 샴페인 같은 거 하나 딱 시켜주고 짠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마치 영입할 것처럼 사귀어줄 것처럼 짠하고 한 입 먹고 코스 요리 나올 때마다 이제 하나씩 탁탁 찍어 먹다가 남겨주고 이제 끝날 쯤이 돼갈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전 들어가야지. 이제 사케 시키는 거죠. 샴페인이야. 사케 딱 시켜가지고 사케 딱 따라준 다음에 이거 맛이 어때? 쓰냐? 씁니다. 아, 수고해. 하고 해야 돼요.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고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 너가 날 떠나가지 않았었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근데 그래도 너를 한때 좋아했던 만큼 마지막은 그래도 이렇게 좀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보내야지. 이거를 또 바지끄댕이 잡아가지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번호도 11번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진짜 가레스레일인가요?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어린 친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보다듬어 주고 이래야 되는 것도 사진도 맞는데. 여기 이 사진. 근데 이거 봐.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난 이상한 애 같아.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이거 하고 있다는 컴온 이거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뭐 인터뷰 한 것 중에 이제 해리케인이 이 선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토트넘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은 빅클럽이며 경기장도 좋고 훈련장 시설이 너무나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토트넘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모든 걸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해리케인도 토트넘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최첨단 훈련장, 최첨단 그 스타디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토트넘에 챔스를 나가고 토트넘이 엄청난 역사가 있고 이런 걸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해리케인이 자기가 지금 소속돼 있는 미넨보다 토트넘이 나은 게 훈련장이랑 스타디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웃기잖아. 미네는 훈련장 안 좋아? 미네는 스타디움 안 좋아?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해리케인이 그래도 해리케인 진중한 남자니까 거짓말을 못 하나 봐요.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좋은 훈련장과 좋은 경기장이 있는 구단이다. 너 가면 즐거울 거다. 임대인데 왜 이렇게 반대하나? 그러니까 저는 임대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냥 정이 안 간다는 거죠.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토트넘을 지금 몇 년째 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토트넘이라는 팀보다 사실 손흥민 때문에 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여러분들 정이란 게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맨날 보면 정이 든다라고 하잖아. 근데 얘가 뭐 임대를 데려올 때 미넨이 만약에 미안하다 테리 거절했었으니까 미안해서 미넨이 뭐 얘 월급은 미넨이 다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토트넘이 임대하면서 걔 월급에 뭐 몇 프로를 내든 뭐 다 내든 뭐 그런 분명히 조항도 있을 텐데 세 달에 100억이래잖아요. 그 이 100억을 여기다 왜 쓰고 앉아 있어? 미친 거죠. 자기가 가기 싫다고 했던 선수를 영입한 거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영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원한 영입이라 볼 수 없어요. 어쨌든 디사시 놓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드라구신이 지난 경기에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또 알려졌고 이제 포스텍 대성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토트넘 또 센터백을 잃었다. 그래서 ACL이라는 게 이제 십자인대거든요. 십자인대 파열 시즌 아웃 전망. 그래서 뭐 디애슬레틱이라는 매체에서는 토트넘 센터백 드라구신이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이제 2024-25 시즌 더 이상 잔여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드라구신이 이제 지난달 31일에 열린 유로파리그 페이지 8차전 엘프스보리전에서 후반전 21분에 부상을 입었고 교체 투입된 지 20분 만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 드라구신은 시즌 아웃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전방 십자인대 부근에 부상이 왔고 아마도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복귀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 벌써 3번이나 센터백을 잃은 토트넘이다. 근데 나는 이때도 보면은 포스텍이 어쨌든 간에 얘를 잃었잖아. 네. 난 근데 이거 되게 이 부상이 물론 얘가 혼자 쓰러지는 장면이거든. 네. 자기가 이제 박히면서 이렇게 무릎 틀려가지고 혼자 다친 장면인데 난 이것도 포스텍의 잘못이 되게 크다 봐. 어떤 부분이죠?
지금 반더벤도 부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반더벤은 근데 나온다는 뭐 나온다도 이 얘기도 있고 뭐 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 근데 나오는데요. 반더벤이 뭐 수술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유로파리그 경기를 뛰는데 뜬금없이 반더벤을 선발을 시키는 거야. 지금까지 얘가 계속 뛰었던 애인데 드라구신이. 그러니까 이게 왜 뭐가 잘못됐냐면 드라구신을 먼저 그냥 내보내던 대로 내보내서 45분을 띠끼고 60분을 띠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체력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를 60분에 빼면서 반더벤이랑 20분 30분을 줬으면 난 둘 다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반대로 포스텍은 이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드라구신 최근에 많이 뛰켰잖아요. 계속 벤 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아치그레이나 뭐 이런 다른 선수랑 교체를 해줬고, 그러면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약간 유로파리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팀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날은 적적하게 하니까 반더벤 넣어가지고 한 띠키고 그다음에 드라구신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자. 45분 줬다니까 뭘 조금만 줘.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21분 만에 부상 입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부상을 당했겠어. 몸 푸는 게 경기 시작할 때부터 몸을 제대로 풀고 들어가는 거랑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가 있는데 교체로 들어가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 원래 자기 페이스가 있는데 선발로 들어가서 뛰어야지만 안 다치는데 그냥 그러면 안 다칠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 애초에 템포나 긴장감을 가지고 몸을 풀고 그 풀 프로세스를 풀고 이렇게 들어가고, 물론 프리미어리그 구단이니까 얘가 들어오기 전에 피지컬 코치랑 뭐 몸 제대로 풀고 들어왔겠죠. 근데 나는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포스텍에 난 너무 그때 내가 말했거든. 뭐라고 말했냐면 제발 오늘 같은 경기에 제발 반더벤 띠끼지 말아라. 띠낄 거면 후반전에 10분 20분만 띠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라인업 딱 썼는데 반더벤이 선발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다가 그냥 빗수마를 쳐넣든 드라고신을 쉬게 해주고 싶었으면 그만큼이나 빗수마를 거기다 쳐넣든 뭐 페드로 포로를 안에다 넣고 약한 팀이니까 말 그대로 뭐 오른쪽 백에다가 뭐 다른 애를 넣든 이런 식으로 기용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이제 막 부상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중요한 리버풀 경기를 앞두고 어떻게 반더벤을 거기다 선발로 밀어 쳐넣을 수 있는지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수 기용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 물론 이거는 재수 없지만 네. 재수 없는 부상인 거지만 뭐 반더벤도 누구랑 부딪혀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결국 그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포스텍이 난 만든 것 같아 자초에서. 아무튼 뭐 드라구신이 이렇게 십자인대가 또 끊어지면서 단소가 지금 영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단소가 이번 목요일 열리게 될 리버풀 경기에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 워크 퍼밋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워크 퍼밋이 나와야지만 리버풀과 리그컵 준결승전에 출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워크 퍼밋이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는 만약에 단소가 영입이 됐어. 네. 그래서 이제 워크 퍼밋이 나왔어. 근데 나는 얘가 리버풀 준결승에서 만약에 출전하지? 말아먹는다. 아니 나는 그럼 진짜 이제 포스텍을 더 이상 진짜 아예 포스텍이 그 멋진 축구를 했던 거에 대한 존경심이 아예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선발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냥 아치그레이랑 벤 데이비스가 나와야지. 원래 나오던 로메로랑 반더벤이 안 되면 그냥 아치그레이 벤 데이비스 나오고 걔네들 데리고 어차피 드라구신 아치그레이인가? 아치그레이 벤 데이비스인가? 걔네 데리고 1차전 이긴 거야. 근데 해외 매체에서는 뭐 단소가 제발 나오기를 엄청 바라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토트넘 현지 팬들도 단소가 무조건 이번에 나와야 된다. 우리 늙은이 벤 데이비스로는 리버풀의 빠른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막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이 단소가 봤잖아요. 후사노프, 얘가 후사노프랑 같은 팀에 있던 애 아니야? 맞아요, 랑스. 그 랑스 PSG 경기 보면 후사노프밖에 안 보였지 단소는 보이지가 않았어. 애초에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서 단소가 막 엄청 매력적이다는 느낌보다 그냥 메인 카드는 거의 후사노프였어. 물론 얘도 못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여기 안 뛰었나 그때? 뛰었나? 한번 봐봐 한번. 안 뛰어서 우리가 안 보인 건가? 단소가 PSG랑 그 최근 경기 뛰었나 한번 봐봐. 네. 단소가 뛰었던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뛴 경기가 리그왕에서 이 친구가 무슨 단소인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뛰었던 걸로 아는데 마지막으로 뛴 경기가 1월 12일 경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케빈 단소 리그왕에서 12경기 이번 시즌 나왔고요. 최근 PSG가 뛰었나 봐. 그리고 PSG랑 할 때 옐로우 카드 누적으로 못 뛰었습니다. 아 그래서 안 보였구나. 네, 옐로우 카드 서스펜션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모든 경기를 다 풀타임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 8경기 9경기 정도를. 얘도 그 위에 보니까 뭐 부상이 이렇게 좀 있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심장 쪽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유벤투스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이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트 프로블럼이라고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심장 쪽에 이상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 원래 유벤투스에서 먼저 이 선수 메디컬까지 갔는데 이거 심장 쪽 질환 때문에 영입이 안 됐다. 그래서 뭐 얘기하기로는 이탈리아 메디컬 방식이랑 잉글랜드, 영국 그 메디컬 방식이 좀 다르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걸 좀 널널하게 봐줘서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없는데 어케 봐요. 그러게 그러니까 안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진짜 확인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얘가 나는 준결승에 선발로 안 나오길 바래요.
제발.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한 65분 됐어. 네. 70분 됐어. 장구야. 근데 1대0으로 아직 이기고 있어. 왜냐면 1차전 이겼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끌고 가고 있어. 아니면 1대1이야 그 경기가. 그럼 이제 토트넘이 2대1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난 그때 그냥 진짜 마지막에 잠그기 위해서 5백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 단소를 투입시켜야지. 근데 경기 감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2일에 열린 그 르아브르 전 이후로 아직까지 경기를 뛴 적이 없어요. 그럼 벌써 한 달 가까이 얘도 경기를 안 뛴 거잖아. 네, 공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라던가 경기 체력적인 문제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토트넘 전술에 적응도 아직 다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기를 좀 뛰면서 10분 20분이라도 교체 투입돼서 뛰면서 그라운드도 밟아보고 선수들이랑 호흡을 맞춰봐야 여러분 이 구단이 어떤 전술을 뛰는지 정확히 인지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뛰게 되면은 선수들이 약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가 리버풀이잖아. 1대0으로 지고 있는 리버풀. 그것도 엠필드. 잘못 데뷔시켰다가 얘를 그냥 시즌을 말아먹는 거예요 이건. 그쵸. 쿠사노프처럼 괜히 잘못 데뷔시켰지. 쿠사노프를 첼시전에 데뷔시켰잖아. 콜드 팔머에 공격수에 실수. 또 잭슨 개빠른 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맨시티가 빌드업을 안 하지 않잖아. 네. 토트넘 빌드업 안 하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난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진짜 이 준결승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포스텍이 뭐 단소를 투입시켰는데 단소가 개 잘하면 뭐 그것도 너무 행복하겠지만 난 이거 진짜 이 투입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포스테코글루는 이 선수를 쓸까요? 워크펌이 해결되면? 그러니까 난 그럼 실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쓸 확률이 높다 생각하세요. 난 왠지 쓸 것 같아. 그냥 벤 데비스, 안더벤이랑 이 드라고신 이렇게 교체한 거 보고 네. 난 쓸 것 같아. 벤 데비스 자리에. 근데 나는 무조건 아치그레이 벤 데이비스가 나오는 게 맞다 봐. 만약에 로메로랑 반더벤이 안 되면 아치그레이랑 데이비스가 센터백에 난 나오는 게 맞다 봐. 질 때 지더라도 여러분 이게 감독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토너먼트 경기 앞두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발 카드를 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소가 선발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경기를 지게 되면은 그 경기의 패착은 아마 단소가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킹스키도 어쨌든 간에 첫 경기 물론 리버풀 상대로 잘했지만 그 이후에 좀 절구 있잖아. 그렇죠. 근데 키퍼도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킹스키를 처음 보면서 막 빌드업 잘해서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했는데 걔 요즘 빌드업 할 때 좀 절거든. 킥 제외하고는. 많이 긴장하고 근데 있어. 또 이 축구를 처음 해보는 단소를 데려와가지고 그걸 킨스키랑 단소랑 벤 데이비스랑 호흡 맞추면서 또 심지어 막 페드로 포로 오른쪽에서 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나는 이게 될까 리버풀 상대로라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깨진 한이 있더라도 원래 뛰던 애들이랑 같이 뛰는 게 난 맞다 보는 거지. 몰라 이건 그냥 나 지도자의 시선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지금 자원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토트넘이 다행인 거는 공격 쪽에 히샬리송이나 이런 선수들의 호흡이 좀 살아나고 있다. 손흥민 선수랑.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 경기 보면 이제 투볼란치로 나왔는데 이번 리버풀전에는 엔제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하던 걸 할 것인가 하던가 할 것 같아. 그리고 투볼란치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원볼란치로 나올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해요. 안제는 딱 이것만 하겠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우리는 우리 축구를 해서 왔다. 1차전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냐. 우리는 부상자가 많았지만 우리는 우리 축구를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왜 아꼈냐. 이 경기를 위해서 아낀 거 아니냐. 오늘은 우리가 스퍼스 웨이로 이긴다. 했다가 이제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이제 뭐 이제 아스톤 빌라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포스텍이 이제 가냐 마냐 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뭐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 끝나고 또 팀 이긴 거에 대해서 짧게 뭐 인터뷰 코멘트를 남겼는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상승세를 탈 것이고 가끔은 뭐 우리 팀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 약간 주장다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저는 이번 경기 만약에 리버풀전만 이기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리그에서도 또 상승세 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텔도 들어왔고 뭐 텔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선수들이 영입이 됐고 단수도 이제 리그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기회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버풀전만 이기게 되면 강등권은 탈출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리버풀이 이기면 우승 무조건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뉴캐슬 아스날이 반대편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기고 올라가도 여러분 뉴캐슬이랑 아스날 둘 중에 이기는 팀이랑 또 해야 돼. 그것도 솔직히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토트넘이 어떻게 리버풀을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네, 첫 경기 이겼으니까. 경기 이겼잖아요. 근데 그거 이겨도 다음 또 넘어야 될 산이 아마 아스널이 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스널 만나면 이번 시즌 토트넘 힘 못 쓸 것 같아요. 이번에 맨시티랑 경기한 거 봐도 여러분 너무 잘해요, 아스널. 그래서 북런던 더비로 또 결승이 치러질 확률도 매우 높다. 뉴캐슬이 올라올 텐데 난 아스널 맨시티 경기한 거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이 뒤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토트넘 입장에선 무조건 뉴캐슬이 올라오는 게 좋지. 카운터택 치는 팀. 그냥 뉴캐슬이 올라오는 게 무조건 더 좋지. 아스날보다 뉴캐슬이 좀 약하니까. 당연하지 뭐.